토트넘이 창단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 홈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무기력하게 0대2로 패배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거목을 잃은 토트넘의 처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순간이었죠. 경기장을 가득 메운 8만 관중은 전반전부터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공격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특히 손흥민의 대체자로 1,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이적료를 들여온 사비 시몬스의 골 결정력 부족은 팬들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비 시몬스는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7골 15도움을 기록하며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았던 선수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을 그에게 물려주며 큰 기대를 걸었죠.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지 못한 시몬스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슈팅을 날려버리거나 무리한 개인 플레이로 동료들의 찬스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뉴캐슬전에서도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허공으로 날아갔죠. 한 영국 축구 전문가는 시몬스는 분명 재능 있는 선수지만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토트넘의 재정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이적 이후 구단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축구 전문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 웹은 토트넘 스타디움 내 공식 스토어 직원과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이 직원은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은 정말 좋지 않다. 최고로 인기가 있었던 손흥민이 떠난 이후 상품 판매 매출은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절반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절반입니다. 한 선수가 떠났을 뿐인데 매출이 반토막 난 것이죠. 이는 단순히 유니폼 판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토트넘이 손흥민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매 시즌 최대 8천만 달러, 하나로 약 1,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진 브랜드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죠. 손이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가진 유니크함 때문에 손흥민의 팬이 아닌 사람들조차 그의 유니폼을 구매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손이라고 적힌 유니폼은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토트넘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반면 손흥민이 새롭게 둥지를 튼 로스앤젤레스 FC는 그야말로 역사상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AFC의 존 소링턴 공동회장 겸 단장은 영국 토크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유니폼은 계약 발표 후 한 주 동안 전 세계 모든 종목을 통틀어 가장 많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물론이고 NBA의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픈 커리, MLB의 오타니 쇼헤이까지 압도하는 판매량을 기록한 것이죠. 프랑스 매체 RMC 스포르트에 따르면 손흥민의 이적 첫 달 유니폼 판매량은 무려 150만 장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합류한 후 첫 달 판매량인 50만 장의 3배에 달하는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티켓 가격 폭등도 어마어마합니다. 손흥민의 홈 데뷔전 티켓은 원래 $50에서 $60 선이었지만 현재 최저가가 $200까지 올랐습니다. 본부석 쪽 좋은 자리는 $5,265, 하나로 약 732만 원에 거래되고 있죠. 미국의 유동 가격제를 감안하더라도 8배에서 10배까지 치솟은 가격입니다. LAFC 구단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손흥민의 입단 기자회견 영상은 기존 LAFC 영상 대비 90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8월 한 달간 구단 콘텐츠 전체 조회수는 594% 급증해 340억 회에 달했습니다. 소링턴 단장은 손흥민의 영향력은 과거 LAFC에서 뛰었던 가레스 베일보다 5배나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LA 관광청까지 나서서 손흥민을 앞세운 글로벌 축구 관광 도시 만들기에 돌입했죠. 에던버크 LA 관광청장은 손흥민의 합류는 스포츠 팬뿐 아니라 한인 사회와 전 세계 방문객 모두에게 뜻깊은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토트넘이 누렸던 손흥민 효과를 이제 LAFC가 고스란히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토트넘 팬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손흥민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특히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단기 임대로라도 손흥민을 데려와야 한다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더 나아가 손흥민과의 계약에 바이백 조항이 있었는지를 공개하라며 구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이백 조항이란 선수를 매각할 때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계약 조항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명문 구단들이 유망주를 내보낼 때 자주 활용하는 방식이죠.
토트넘은 과거 해리 케인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시킬 때도 바이백 조항을 넣었다고 팬포럼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데일리 메일의 3위 목벨 기자는 케인의 계약에는 엄밀한 의미의 바이백 조항이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로 복귀할 경우 토트넘이 우선 협상권을 갖는 조항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유럽 축구 이적 전문가는 토트넘의 협상 스타일을 고려하면 손흥민처럼 중요한 선수를 내보낼 때 어떤 형태로든 구단에 유리한 조항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현재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떠난 지 석 달도 안 된 선수를 다시 데려온다는 것은 구단의 자존심 문제라며 손흥민 재영입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영국 스포츠 매체 관계자는 토트넘 프런트는 내부적으로 손흥민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비 시몬스를 비롯한 신규 영입 선수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매출은 급감하고 경기 결과마저 참담한 상황에서 구단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일부 축구 경영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올 겨울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에게 단기 임대를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유럽 축구 재정 분석가는 손흥민의 복귀가 현실화된다면 유니폼 판매와 티켓 수익, 스폰서 계약 등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6개월 임대라도 구단 재정에 수억 파운드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가레스 베일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토트넘으로 임대 복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팬들의 향수와 상업적 가치가 결정에 큰 요인이었죠.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복잡한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 LAFC가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2,650만 달러를 지불하고 손흥민을 데려왔는데 석 달 만에 임대를 보낼 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LAFC는 손흥민 효과로 이미 투자금의 4배가 넘는 수익을 거두고 있고 손흥민 역시 팀에서 핵심 선수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둘째, 손흥민 본인의 의사입니다. 그는 이미 LAFC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MLS를 세계적인 리그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셋째, 토트넘 구단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떠난 지 석 달도 안 된 선수를 다시 데려온다는 것은 자신들의 판단 착오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팬들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 홈 경기마다 손흥민을 그리워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경기 중 "We want 선 100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집니다. 한 토트넘 서포터스 그룹 대표는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토트넘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 그를 잃은 것은 팀의 영혼을 잃은 것과 같다며 강한 어조로 구단을 비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 본인의 입장입니다. 그는 LAFC 이적 후 한 인터뷰에서 토트넘에서의 10년은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토트넘은 언제나 내 마음속 특별한 곳으로 남을 것이라는 여운을 남기기도 했죠. 이런 발언들이 팬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현 감독 토마스 프랭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손흥민 없는 토트넘을 만들어가고 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며 선수단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죠. 연이은 부진으로 프랭크 감독 본인의 자리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한 영국 축구 전문 기자는 프랭크 감독이 시즌 중반까지 성적을 개선하지 못하면 경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새로운 감독이 손흥민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토트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존심을 버리고 손흥민에게 복귀를 제안하는 것. 둘째, 손흥민 없이도 강한 팀을 만들겠다는 원래 계획을 밀고 나가는 것. 셋째, 다른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해 손흥민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토트넘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세 번째 옵션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손흥민의 복귀뿐입니다. 한 토트넘 팬 사이트에는 브링선 홈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불과 일주일 만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닙니다. 냉정한 숫자로 봐도 손흥민의 복귀는 토트넘에게 경제적으로나 경기력 측면에서나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모든 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LAFC는 손흥민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고 손흥민 본인도 새로운 도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죠.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 과연 토트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